셀프 공천 논란의 중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당무 거부에 들어갔죠. 당 비대위는 김 대표의 비례 순번을 당선 가능성 후순위인 14번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전 16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 애초 용산 출마설이 돌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용산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야당부터 오늘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을 놓고 당내 사정이 아주 시끄러운 모습인데 당 비대위가 비례대표 수정안을 마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 비대위는 오늘 오후에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이 비례대표 수정안, 중재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43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3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종인 대표가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의 비례 순번이 2번에서 14번으로 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번호로 조정이 됐고 비례 1번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1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성수 대변인은 비례 10번,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12번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 등 7명을 이 전략 비례 대상자로 추려서 이 당선 우선권에 배치를 했는데 비대위는 전략 비례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이 중앙위에서 각각 2분씩 이 정견 발표를 한 뒤에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 대표가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일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대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뒤에 현재 이 김종인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김성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김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중재안을 놓고 이 설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김 대표는 이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이 당 중앙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 가운데 중앙위는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5시로 변경을 했다가 또다시 8시로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김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비례대표 명단이 수정이 되면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고 이런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정당에서는 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김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중앙위가 오늘 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의결을 할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전에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선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0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6곳에 대한 추가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현역 의원 5명이 공천에 탈락했다고 이한구 위원장이 5시 20분쯤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강석훈, 신의진, 민병주 의원과 더불어서 이한성, 신성범 의원도 경선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에는 지상욱 후보자가 공천이 확정이 됐고 서울 양천갑 이기재, 서울 동작갑은 이상휘 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을에서는 강석훈 의원을 꺾고 박성중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고 부산 서구, 동구에서는 유기준,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경북 영주 문경 예천은 최규일 후보자가 또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엄용수 후보자가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10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민주로 당적을 옮긴 진영 의원의 서울 용산과 이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의원의 인천 남을,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등 8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아직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 의원 공천과 관련된 안건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만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안건은 내일 밤에
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천위 회의에서는 비박계 공천위원들이 유 의원이 적어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양구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유 의원을 둘러싼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어찌 됐든 곧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후보 등록이 오는 24일부터 실시되고 앞서 23일쯤에는 공천자 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시간도 상당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유승민 의원 본인은 당의 결정을 끝까지 기다려본 뒤에 거취에 대한 최종 선택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 공천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의 결정을 오늘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내일 최고위에서는 또 강봉균 선대위원장 영입도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야당이죠. 국민의당도 공천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공천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결을 했습니다. 먼저 광주 서구 갑의 경우에 당초 정용화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는데 이 정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고 이 송기석 후보자로 공천자를 바꾸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어서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인 가산점 20% 부여는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최고위는 오늘 송 후보자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이 최종 공천자로 송 후보자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장병완 부좌현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경우에 단수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